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방송에 안 내보내주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또 이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망하게 하고 민주주의는 언론이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편파보도, 돈 주는 사람들만 보도하는 보도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후보는 국가에서 500억씩을 줍니다. 뭐 그러니까 흥청망청 써제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7,000번 텔레비 나오는데 나는 116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안철수는 내보다 한 4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0.15% 이렇게 텔레비 노출. 그러니까 항상 텔레비만 틀면 여야 후보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 몇 종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박수를 안 쳐도 뭐 죄가 없는 거죠. 당연히 모르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뭐 간디가 이야기했듯이 원칙 없는 정치 아주 개판입니다. 제가 바로 잡으러 나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군인은 아니라도 그런 정신을 100%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지금 애들이 인격이 있다고 봅니까? MZ 세대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격 없는 교육, 노력 없는 재물, 전부 부동산 투기, 눈치껏 투기로 살려고 해요. 노력 없는 재물, 희생 없는 종교. 정치인이 혁명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 혁명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혁명한다. 그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종교. 종교가 개혁한다면 종교가 다 썩어 망가진 다음에 종교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이거는 간디가 7가지 민주주의가 망하는 7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요소가 만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대선에서 반전 뒤집기를 했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왜 박수를 안 쳤던가. 이게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그 내가 다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비웃어도 좋고 박수를 안 쳐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보수가 저렇게 민주 좌파에 끌려다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보수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좌익들이 뭘 꿈꾸는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수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외에 엄청난 파워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 5.7%까지 가다가 요즘에는 뭐 한 20%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야의 여론조사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힐러리가 붙는다고 전 세계 언론이 100% 99%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가 붙었죠. 그 세계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여야가 어떤 연유에든 30%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1%로 붙었습니다. 여소야대인데도 51%로 51.6%로 당선됐는데 지금 여야 후보는 50%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대 갑자기 30%가 40%가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다시 또 30%대로 내려오고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꼴볼갱이에요. 이런 여론조사 허경영 빼고 한 겁니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단합이 돼 있는 거고 뭔가 지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반전해서 한번 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오시고 또 식사 시간도 다 돼가고 하는데 제가 길게 말씀하지 않아도 허경영 강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65세 이상 된 사람들한테 효도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반드시 효도하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왜 그러냐? 자식을 적게 낳다 보니까 옛날에는 노인 한 명의 어린애가 10명이었는데 지금은 노인 10명의 어린애가 하나입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노인 100명의 어린애가 하나예요. 이 35년 후에는 대학교 가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나라를 절단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줘야 된다. 우리나라 망한다. 58년 개띠가 있으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일어나야 된다. 58년 베이비붐, 78년 베이비붐, 98년 베이비붐, 2018년 베이비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애 10명의 노인 하나가 있던 나라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노인 10명의 어린애 하나, 나중에는 100가구의 손자 하나 태어나는 100가구가 있으면 거기서 손자 하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앞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걸 뻔히 내다보고 있어서 30년에 결혼 빨리 시키자, 결혼하면 1억 주자 하니까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 별명이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결혼하면 나는 지금 3억을 줍니다. 애나 뭐 5천만원, 어린애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씩을 줍니다. 육아수당을. 그러나 그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인구도 많아졌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생기가 없어진 나라, 노인들만 가득한 나라, 어린애들의 생기가 없다는 말은 소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있을 경우에 그 나라 소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소비가 없는 나라로 바뀌어가.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정치인들이 미래를 못 본다. 내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다. 1월 달에 사면되려면 반드시 이석기와 한명숙을 동반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했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한참 선거하고 있을 때 4년 만에 탄핵이 될 것이다. 청와대의 사람 줄줄이 다 잡혀가고 개헌을 국회 가서 주장하다가 촛불 시위를 하고 법안은 국회에서 여소야 되니까 통과 안 되고 민심은 뒤집어지고 결국은 4년을 못 가서 탄핵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예언했죠? 그대로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말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올 텐데 지새끼가 날아다니는 지가 만들어낸다. 그러더니 그게 코로나 왔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다. 그대로 적중했죠.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미래를 훤히 보기 때문에 15년간 3만 불이라는 이런 망측스러운 경제 성장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보다 보수다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5년 이내에 10만 불 세계 1위 국가를 제깍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궁을 만들어서 혼자 있습니다만은 종업원이 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IMF보다 더한 코로나 전국에 지난 2년간 74억 8,6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냈죠. 거기에 법인세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법인은 주주가 내 하나입니다. 그런 실적을 올린 것은 IMF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세금을 300억은 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022년 세금은 종합소득세 42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있으면 이건희보다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립배당은 150만 원에다가 건국수당, 노인들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건국수당을 70만 원씩, 한 달에 220, 노인 부부 한 달에 440, 돌아갈 때까지 줍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서야 자식은 적게 나니까 두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 아들 하나, 딸 하나, 만나면 부양가족은 4명,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그러니까 신랑 하나가 4명의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넣어놨다. 그리고 딸하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월 100만 원씩 400만 원을 내다 보니까 월급쟁이들이 부모님 효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 앞으로 싹 바꿨습니다. 보이보이벨트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대통령 되면 원산시를 빌려서 베르린 장벽을 쌓고 그 바다와 해건강, 소금강, 외건강, 내건강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크루저들이 오게 하고 홍콩처럼 만들어서 북한에 세금을 내주는 이런 구조로 원산시를 개발하고 청진시를 개발하고 나진과 선봉시를 개발해서 그 다음에 하버르모스크까지 진출해서 거기 자르비노 항구와 자르비노와 브라디보스토크 일대까지 연해주 일대를 대한민국 영토의 10배를 빌려서 거기를 대한민국 자치주를 만들 겁니다. 제2의 한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100만 명의 공무원을 뽑아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모자랄 정도로 일자리가 많죠. 그래 우리는 그쪽을 개발해서 농사도 짓고 우리 식량 작업 자동하고 그러게 거기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치주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자치주를 거다 만들었냐? 반드시 미래에는 걱동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유대인 자치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낮은 선봉 위에 연해주 그 부분에다가 유대인 자치주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속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옵니다. 우리 한민족이 북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동서 갈등을 없애고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아웅당 동서 갈등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버이 벨트를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전체 이 미국, 러시아와 중국을 개발해주고 북한을 개발해주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계를 통일해서 한민족의 대한민국이 세계 수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수도 자리입니다. 우리 코리아는 꼬레라고 해서 핵이고 또 우리 핵은 또 그 안에 서울은 SEOL이 아닙니다. SOUL, 소울. 소울은 영혼입니다. 지구에 영혼이 들어있는 나라. 소울.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코아, 핵.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코리아로 바꾸고 SEOL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쓰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름을 전 세계에 바꿀 겁니다. 꼬레와 소울로. 네. 자, 이제 식사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제가 정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민족이 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이제 이 안에서 동서 갈등 없애야 된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전경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경전도, 그 다음 충청도, 충청남북도, 강원도는 충남도, 3개의 도로 바꾸고 경기도는 서울로 바꾸고 제주도까지 4개 도와 하나의 특별시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꿔야 세계 통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